자식은 빚이 아니다. 탈무드가 밝힌 노년을 무너뜨리는 단 하나의 착각. 1점. 오늘 한 통의 전화를 기다리며 오늘도 휴대폰을 한번 확인하셨습니까? 벨이 울리지 않았는데 괜히 화면을 켜보신 적 있으십니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70대 부모의 절반 이상이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탈무드는 2000년 전에 이미 말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늘이 맡긴 손님이다. 이 한 문장이 왜 노년을 무너뜨리는지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휴대폰을 한번 더 들여다보셨습니까? 벨이 울린 것도 아닌데 괜히 화면을 켜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시 오늘 자식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서운함이 생각보다 깊게 조용히 당신의 하루를 잠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청춘도, 노후 자금도, 잠 못 드는 밤도. 그런데 지금 손에 남은 것은 울리지 않는 전화기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탈무드의 오래된 문장 하나로 그 마음의 족쇄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안동 단칸방 47일째 경상북도 안동 올해 72살 박순자 씨. 작은 단칸방 창가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아들 번호를 눌렀다가 지웁니다. 먼저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아들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지 오늘로 47번째 날입니다. 박순자 씨는 남편을 가남으로 떠나보낸 1991년부터 혼자 공장에 다니며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점심을 굶은 날이 많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명절에도 일을 나갔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굽어도 아들이 잘 되는 것 하나만 보며 살았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삽니다. 어머니의 퇴직금으로 마련해준 전세금 위에서, 그리고 어머니는 안동 단칸방에서 연금 날짜를 기다립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왜 사랑을 주고도 어딘가 채권자가 된 기분으로 노년을 살고 있을까요? 자식은 빚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평생 채권자로 살아왔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효도 기대 사랑인가, 계산인가? 서울 은평구 올해 66, 이정숙 씨. 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없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만큼 키웠으면 전화 한 통은 해야지. 기대는 사랑을 병들게 한다. 이정숙 씨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대학 진학 때 전공을 함께 고민했고, 결혼할 때 혼수를 전부 어머니 카드로 마련했으며, 아이가 태어난 뒤 2년간 육아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제 공간이 필요해요. 이 말이 칼처럼 꽂힙니다. 내가 언제 부담을 줬다고? 우리는 자식을 키운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계약서를 써온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말로 쓰지 않았을 뿐 마음속에 조용히 적어두지 않았습니까? 사랑과 기대는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은 바라지 않고 줍니다. 기대는 돌려받으려고 줍니다. 효도를 기대하는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는 항상 계산을 낳습니다. 지금 이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서운함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관계를 완전히 끊어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착각은 효도가 자동이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삶의 무게에 눌려 표현이 서툴 뿐입니다. 그 아이들도 지금 살아내느라 지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를 되살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현실 통계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 추가 장면 한 알고리즘 공감 폭발 포인트.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부모의 절반 이상이 자녀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매일 연락하기는 어렵다.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사실입니다. 부모는 기다리고 자녀는 미룹니다. 악의가 아닙니다. 다만 삶이 바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서운함이 됩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원망이 굳으면 단절이 됩니다.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다리는 쪽이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바뀌기를 기다리면 평생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도움 사랑의 다른 얼굴. 인천 남동구 올해 70살 최병호 씨. 젊은 시절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아들 둘을 반듯하게 키웠습니다. 큰아들이 40살에 치킨 프랜차이즈를 열었습니다. 보증금과 인테리어비로 4천만 원. 6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최병호 씨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3천만 원. 이번 한 번만.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진짜 다를 것 같아요. 지나친 자비는 또 다른 해악이 된다. 탈무드. 두 번째는 카페였습니다. 2,500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마지막이다. 정말 마지막. 세 번째, 최병호 씨에게는 이미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들은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부터 다시 시작해 지금은 작은 배달 대행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진작에 내가 손 놓았더라면 아들이 더 빨리 컸을 텐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자식의 실패 근육을 빼앗아온 것은 아닐까요? 도움을 주는 것과 의존을 키우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은 주되 통장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6점 집착 두려움의 다른 이름. 경기도 고양시 올해 69 황정래 씨. 며느리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빼앗아 갔어요. 결혼 전까지는 매주 일요일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던 아들이 결혼 후 한 달에 한 번 옵니다. 황정래 씨는 처음엔 서운했고 다음엔 화가 났고 지금은 며느리를 원망합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 변한 거 아니에요. 그냥 독립한 거예요. 황정래 씨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녀를 통제하려는 부모는 스스로를 속박한다. 독립했다는 것, 그 말이 가슴을 찌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립했다는 것은 내 역할이 끝났다는 뜻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은 사랑의 가면을 쓴 두려움입니다.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 공포가 자식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자식을 놓는 순간, 비로소 나의 노후가 시작됩니다. 자식을 붙들고 있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놓아버리고 있었습니다. 떠남 완성의 순간, 부산 해운대구 올해 63 강미선 씨. 딸이 캐나다 취업 이야기를 꺼낸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밴쿠버의 IT 기업. 강미선 씨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딸이 떠나면 누가 곁에 있어 줄 것인가.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뭔가 해보고 싶어. 강미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강미선 씨는 딸의 등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딸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고마워. 강미선 씨는 그 문자를 읽으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떠난 것이 불효가 아니었습니다. 떠나도록 보내준 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떠남은 배신이 아닙니다. 떠남은 완성입니다. 우리가 평생 준 것들이 자식을 세상에 설 수 있게 했고, 그 아이는 지금 자기 발로 걷고 있습니다. 부모의 품은 출발지이지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식을 붙잡고 싶었던 마음과 보내주어야 한다는 마음이 동시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잠시 멈추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가 오늘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식의 목소리. 그들도 미안합니다. 한 번은 이런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하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엄마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바쁘지? 괜찮아. 그 말이 오히려 더 미안했습니다. 이 댓글에는 수만 개의 공감이 달렸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전화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챙기지 못한 죄책감의 방아쇠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미룹니다. 미루다 보면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갑니다. 부모의 괜찮아 한마디가 자녀의 발을 돌아오게 합니다. 기다림을 멈추고 먼저 괜찮아를 건네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외로움 진짜 두려움의 이름.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건소 오전 9시 반 올해 74. 오갑순 씨. 등록번호 31번을 손에 쥐고 앉아 있습니다. 옆자리를 봅니다. 비슷한 연배의 노인 곁에 젊은 여성이 앉아 손을 잡아들이며 말합니다. 아버지, 이름 불리면 같이 들어갈게요. 오갑순 씨는 그 장면에서 눈을 돌립니다.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은 대전, 작은아들은 수원. 오늘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물론 바쁩니다. 모두가 바쁜 세상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나 기대 속에서는 더 외롭다. 오갑순 씨가 진짜 두려운 것은 아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침묵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이 공기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기다리는 이유는 목소리가 그리워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확인을 우리는 자식에게서만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탈무드는 묻습니다. 왜 자식에게서만 찾으려 했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날, 다시 경기도 고양시, 황정래 씨. 아들과의 관계가 가장 멀어졌던 그해 겨울, 황정래 씨는 동네 복지관 수채화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기대 없이 나갔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기가 싫었습니다. 첫 수업날,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감이 종이에 스밀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강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황정래 씨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오랜만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같아서요. 가르침을 주고 떠나라. 보상은 바라지 말라. 탈무드. 석 달이 지났습니다. 황정래 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먼저 전화해서 왜 안 오냐고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먼저 연락합니다. 엄마 요즘 뭐해? 수채화 한다고? 응. 이번에 전시회도 있어. 진짜. 나 가도 돼?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분노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기다림을 멈추자 자식이 스스로 다가왔습니다.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아침 동네 산책로를 한 바퀴 걷는 것, 평소 읽고 싶었던 소설책 한 권을 사는 것, 오늘 나 혼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돌보는 시간을 1순위로 두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진짜 시작입니다. 노년은 보상받는 시기가 아닙니다. 나를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노년의 진짜 문제의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 노년의 진짜 문제는 돈도 아닙니다. 건강만도 아닙니다.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없을 때,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그 감각이 노년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우리는 자식에게서 찾으려 했습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오늘 하루가 의미 있고, 전화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하루가 되는 것.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 의미는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매일 한 가지, 나를 위한 일을 하십시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노년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품은 부모 곁으로 자식은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진짜 자유 나를 위한 첫날. 다시 안동 단칸방. 박순자 씨 기다림 47째 되던 그해 가을. 박순자 씨는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경주였습니다. 단풍이 물들던 불국사 앞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시간,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하루, 아무것도 해야 할 것이 없는 오후.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가 나를 위해 산 것 같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타인도 올바로 사랑할 수 없다. 그 이후로 아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안 순간 아들이 스스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 밥은 먹었어? 그 말 한마디가 박순자 씨가 평생 기다리던 것이었습니다. 기다림을 멈추자 전화가 왔습니다. 손을 놓자 자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식은 빚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부모의 삶은 자식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식의 삶도 부모의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각자가 완성해야 합니다. 오늘 전화가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사랑을 주었고, 길을 열어주었고,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세상이 따라 변한다. 자식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변하면 됩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을 멈추면 자식이 스스로 옵니다. 내가 나를 채우면 자식도 그 빛을 봅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효도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 자식에게 하고 싶었던 말, 혹은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탈무드가 말한 70세 이후 가장 위험한 기대, 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